우동 한 그릇. 글 구리료헤이. 해마다 섣달 금음날, 즉 12월 31일이 되면 일본에서는 해넘기기 국수를 먹는 게 전통이라고 합니다. 일본 최북단 도시인 삿포로시에 있는 북해정이라는 우동집도 이쯤이면 1년 중 가장 바쁠 때이지요. 보통 때는 밤 12시가 되어도 거리가 번잡한데 이날만큼은 밤이 깊어질수록 집으로 돌아가는 사람들 발걸음도 빨라지고 밤 10시가 되자 북해정의 손님도 뜸해졌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정말 바쁜 하루였어요. 그렇죠? 예, 정말 바빴습니다. 아, 힘들었어요, 사장님.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특별 상여금을 준비했습니다. 와, 고맙습니다. 자, 이 주머니에 상여금이 담겨 있습니다. 아, 그리고 선물로 국수를 조금씩 쌌으니까 집에 가져가서 드세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손님이 가게를 나가고 주인 부부가 막 문을 닫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출입문이 힘없이 열리더니 2명의 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6살과 10살 정도의 사내 아이들은 새로 준비한 듯한 트레이닝복 차림이었고 여자는 계절이 지난 체크무늬 반코트를 입고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여자의 뒤를 따라 들어온 2 아이들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가게 안을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난로 곁에 2번 테이블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주방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 주문을 받은 주인은 잠깐 3사람에게 눈길을 보내면서 대답을 했습니다. 예, 우동 1인분. 주인은 1인분의 우동에다가 반덩어리를 더 넣어 삶았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3인분을 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면 저분들이 부담스러울 거야. 주인은 손님과 아내가 눈치채지 않을 정도의 서비스로 수북한 양의 우동을 삶았습니다. 이윽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먹음직스러운 우동 그릇이 테이블에 나왔습니다. 자, 우동이 나왔습니다. 우동 한 그릇을 가운데 두고 이마를 맞대고 먹고 있는 3사람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있는 곳까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맛있네요. 엄마는 잡수세요. 자, 해보세요. 맛있네. 자, 어서 많이 먹어. 엄마가 많이 드세요. 그래, 어서 먹자꾸나. 엄마, 너무 맛있어요. 그래, 맛있구나. 어서 먹자. 잘 먹었습니다. 저 얼마죠? 예, 우동 1인분에 150엔입니다. 예, 여기 정말 맛있게 먹어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0년을 맞이했던 북해정은 변함없이 바쁜 나날 속에서 한 해를 보내고 다시 12월 31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해 이상으로 몹시 바쁜 하루를 보낸 주인 부부는 직원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사장님, 이번에도 상여금은 두둑합니까? 예, 여러분들이 노력해 주신 덕분으로 장사가 잘 돼서 올해도 아주 두둑합니다. 여보, 국수 선물은 잊지 않았죠? 아, 그럼요. 자, 여기 상여금과 선물입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그렇게 종업원들을 보내고 10시를 막 넘긴 시간이어서 주인 부부는 이제 가게를 닫으려던 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지난해와 같은 시간에 출입문이 열리더니 2명의 남자아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여주인은 그 여자가 입고 있는 체크무늬 반코트를 보고 1년 전 섣달 금음달의 마지막 손님들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저 우동 1인분입니다만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자,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여주인은 작년과 같은 2번 테이블로 그들을 안내하면서 주방에 있는 남편에게 외쳤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 여주인이 외치는 소리에 누가 왔는지 알아차린 주인도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우동 1인분. 주인은 그렇게 대답하면서 방금 전 꺼버린 화덕에 급히 불을 지폈습니다. 저 여보, 우리 그러지 말고 서비스로 3인분 내줍시다. 안 돼요. 그런 일을 하면 저 손님들이 오히려 거북하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 반을 삶으면 눈치 못 채고 먹을 거예요. 당신도 참 무뚝뚝한 줄만 알았더니 무뚝뚝한 줄만 알았더니 마음은 따뜻한 분이라고요. 이 사람이 아내는 미소를 머금었지만 주인은 변함없이 입을 다물고 삶아진 우동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자, 어서 갖다 드려요. 예, 여보. 아내는 국수가 수북이 담긴 우동 한 그릇을 2번 테이블에 갖다 놨습니다. 자, 우동 1인분 나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한 그릇의 우동을 둘러싼 세 모자의 이야기 소리가 카운터 안과 밖의 두 사람에게 들려왔습니다. 아, 맛있다. 엄마, 올해도 북회정 우동을 먹게 되네요. 그래, 맛있지? 어서 많이 먹어라. 엄마도 얼른 드세요. 그래. 내년에도 북회정 우동을 먹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 형아, 정말 맛있다. 저 얼마죠? 예, 우동 1인분에 150엔입니다. 네, 여기요. 정말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잘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흡족한 표정으로 북회정을 나서는 세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주인 내외는 그날 수십 번 되풀이했던 인사말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다음 해의 섣달 금음날 밤은 그 어떤 해보다도 더욱 장사가 번성하는 중에 맞게 되었습니다. 북회정 주인과 여주인은 누가 먼저 입을 열지는 않았지만 9시 반이 지날 무렵부터 안절부절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보, 10시가 다 돼가요. 어서요. 그래. 빨리 메뉴표 가격을 다 바꿔야겠군. 예, 아직도 150엔인 줄 알고 150엔만 갖고 올 거라고요. 그래. 알았어. 자, 10시를 넘긴 참이어서 종업원을 귀가시킨 주인은 벽에 붙어 있는 메뉴표를 차례차례 뒤집었습니다. 금년 여름에 값을 올려 우동 200엔이라고 씌어져 있던 메뉴표가 다시 150엔으로 둔갑한 것이죠. 여보, 2번 테이블은? 이미 30분 전부터 예약석이란 팻말을 놔뒀어요. 시간은 10시 반이 되어 가게 안 손님의 발길이 끊어지고 기다리고 있었기나 한 것처럼 새 모자가 들어왔습니다. 형은 중학생 교복을, 동생은 작년에 형이 입고 있던 점퍼를 헐렁하게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몰라볼 정도로 성장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의 엄마는 여전히 색이 바랜 체크무늬 반코트 차림 그대로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 우동 2인분인데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괜찮습니다. 자, 어서 이쪽으로. 여주인은 2번 테이블로 손님들을 안내하면서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슬그머니 감추고는 카운터를 향해 소리칩니다. 여기 우동 2인분. 예, 우동 2인분.
주인은 둥근 우동 3덩어리를 뜨거운 국물 속에 집어넣었습니다. 2그릇의 우동을 함께 먹는 새 모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리고 이야기에도 활기가 느껴집니다. 주인 내외는 카운터 안에서 그들이 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우와, 맛있다. 엄마, 올해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우동을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그래, 많이 먹어. 형아야, 그리고 준아, 오늘은 너희 둘에게 엄마가 고맙다고 인사를 하고 싶구나. 고맙다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돌아가신 아빠가 일으켰던 사고로 8명이나 되는 사람이 부상을 입었잖니. 보험으로도 다 지불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배상해야 하는 바람에 그동안 매달 5만 엔씩 지불하고 있었단다. 네, 엄마 알고 있었어요. 지불 약속은 내년 3월까지로 되어 있었지만 실은 오늘 전부 갚게 되었단다. 네? 정말이에요, 엄마? 그래, 정말이란다. 형아는 신문 배달을 열심히 해주었고 지훈이는 장보기와 저녁 준비를 매일매일 해준 덕분에 엄마는 안심하고 일할 수가 있었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한 덕택에 회사로부터 특별수당도 받았단다. 그것으로 약속된 돈을 모두 갚을 수 있었던 거야. 엄마, 형, 정말 잘 됐어요. 다 너희가 도와준 덕분이란다. 하지만 앞으로도 저녁 식사 준비는 내가 할 거예요. 나도 신문 배달 계속 할래요. 엄마, 준이하고 나 엄마한테 숨긴 것이 있어요. 뭐? 그게 뭔데? 사실 11월 첫째 일요일에 준이네 학교에서 편지가 왔었어요. 준이 수업 참관을 해달라는 편지였어요. 그랬구나. 준이가 쓴 장문이 북해도의 대표로 뽑혀서 전국 콩쿠르에 출품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업 참관일에 그 장문을 준이가 낭독할 예정이었고요. 왜 말을 안 했어? 선생님이 주신 편지를 엄마한테 보여드리면 무리를 해서라도 회사를 쉬실 걸 알았기 때문에 준이가 편지를 감췄어요. 우연히 준이 친구한테 얘기를 듣고 제가 참관일에 갔어요. 그래? 그랬구나. 그래서? 선생님께서 너는 장래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라는 제목으로 모두에게 장문을 쓰게 하셨는데요. 준이는 우동 한 그릇이라는 제목으로 써서 냈대요. 우동 한 그릇? 네. 사실은 처음엔 저 녀석이 무슨 그런 부끄러운 얘기를 썼지 하고 마음속으로는 생각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요. 내용이 어땠는데? 에이, 참 부끄러운데. 엄마, 그럼 준이가 발표했던 걸 한번 들어보세요. 학생 여러분. 자, 지금부터 북해도 대표로 뽑혀서 전국 콩쿠르에 나가게 된 준 학생의 장문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 학생, 단상으로 나오세요. 제목 우동 한 그릇. 우리 아빠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빠는 돌아가시면서 많은 빚을 남겼습니다. 그래서 엄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을 나가십니다. 저는 저녁 식사와 장 보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형은 아침에도 신문 배달을 나가고 저녁에도 신문 배달을 나갑니다. 12월 31일 밤 엄마는 나와 형을 데리고 우동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돈이 없어서 한 그릇의 우동만을 주문했습니다. 셋이서 먹은 한 그릇의 우동은 너무너무 맛있었습니다. 셋이서 한 그릇밖에 시키지 않았는데도 우동집 아저씨와 아줌마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라고 큰 소리로 말해주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에게 꼭 이렇게 들렸습니다. 지지 말아라. 힘내. 살아갈 수 있어. 라고 말입니다. 저는 어른이 되면 우동집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손님들에게 힘내라. 행복해라. 이런 속마음을 감추고 고맙습니다. 이렇게 힘차게 말할 수 있는 일본 제1의 우동집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우리 준이가 그런 글을 쓰다니 대견스럽구나.
준이의 장문 발표가 끝나고 선생님과 학생들이 모두 박수를 치고 환호했어요. 둘째 아들이 자신의 장문을 엄마에게 들려주는 동안 카운터 안쪽에 있어야 할 북혜정의 주인 부부가 보이지 않습니다. 카운터 깊숙이 웅크린 두 사람은 한 장의 수건 끝을 서로 잡아당길 듯이 붙잡고 참을 수 없이 흘러나오는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준이가 장문 읽기를 끝마쳤을 때 선생님이 준이의 형이 어머니를 대신해서 와줬으니까 여기서 인사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니? 갑자기 요청받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말이 안 나왔지만 용기를 내어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여러분, 항상 준과 사이좋게 지내줘서 고맙습니다. 동생은 매일 일찍 집에 와서 저녁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생을 대신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전에 동생이 우동 한 그릇이라고 읽기 시작했을 때 저는 처음엔 부끄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저런 부끄러운 이야기를 썼을까 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가슴을 펴고 커다랗고 당당한 목소리로 읽는 동생을 보고 있는 사이에 한 그릇의 우동을 부끄럽다고 생각한 것이 더 부끄러운 것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섣달 금은 날 밤 한 그릇의 우동을 시켜주신 어머니의 용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형제가 힘을 합쳐 어머니를 보살펴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준과 사이좋게 지내주세요. 감사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많이 컸구나. 새 모자는 차분하게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어깨를 두드리기도 하면서 작년까지와는 아주 달라진 섣달 금은밤의 광경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동을 맛있게 비운 새 모자는 계산을 하러 카운터로 왔습니다. 우동 두 그릇 값이 얼마죠? 예, 300엔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1년이 또 지났습니다. 북혜정 주인 부부는 밤 9시부터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2번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기다리고 기다렸지만 세모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사장님, 저 자리에 앉아서 먹으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저 자리에는 이미 예약 손님이 있어서요. 올해는 왜 그 사람들이 오지 않을까? 여보,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요? 거참. 다음 해에도 또 그 다음 해에도 주인 부부는 어김없이 2번 테이블을 비우고 새 모자를 기다렸지만 세 사람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북혜정은 장사가 번성하여 가게 내부 수리를 하게 되었고 테이블과 의자들도 모두 새로 바꿨습니다. 하지만 그 2번 테이블만은 그대로 남겨뒀습니다. 새로운 테이블들이 나란히 있는 가운데 단 하나 낡은 테이블이 중앙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장님, 그런데 왜 저 테이블만 낡은 채로 그대로 뒀어요? 그 테이블은 어떤 손님을 기다리고 있답니다. 어떤 손님이요? 꼭 섣달 금은밤 10시가 넘으면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지요. 세 사람의 손님인데 두 사람은 아들이고 한 사람은 그들의 엄마죠. 그들은 들어오면 아주 미안한 목소리로 주문을 한답니다. 저 우동 1인분만 주문해도 괜찮을까요? 그러면 아내는 얼른 대답하죠. 그럼요, 괜찮습니다. 여기 우동 1인분. 예, 우동 1인분. 그래서 그 손님 때문에 저 테이블을 그냥 둔다는 거예요? 예. 섣달 금음날이 오면 우리 부부는 그들을 기다린답니다. 예약석이라는 팻말을 붙여놓고 그 자리에는 다른 손님을 받지 않은 채 이렇게 비워두죠. 아, 그렇군요. 우리 부부는 저 테이블을
언제나 우리들의 자극제로 삼고 있습니다. 아무리 가게가 잘 돼도 항상 그때의 마음을 잃지 말자고 말이죠. 언젠가 그 세 사람이 다시 와줄지도 모릅니다. 그때 이 테이블로 맞아주고 싶어요. 북혜정의 낡은 테이블 이야기는 이 손님에게서 저 손님에게로 전해졌습니다. 낡은 테이블은 행복의 테이블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지면서 일부러 멀리에서 찾아와 우동을 먹고 가는 학생이 있는가 하면 테이블이 빌 때까지 기다렸다가 주문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정도로 인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행복의 테이블에 앉아 우동을 먹고 싶은데요. 사장님, 전 행복의 테이블을 찾아서 멀리서 왔습니다. 아, 위로 어떡하죠? 지금 그 테이블엔 손님이 계신데요. 그럼 기다렸다가 먹겠습니다. 저도요. 저도 기다렸다가 행복의 테이블에 앉아서 먹겠습니다.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 섣달 금은밤이 돌아왔습니다. 몇 년 전부터 마을 사람들은 북혜정에서 섣달 금음의 풍습인 해넘기기 우동을 먹은 다음 제아의 종소리를 들으면서 가까운 신사에 새해 첫 참배를 가는 것이 관례가 되었습니다. 그날 밤도 북혜정에는 동네 상인들과 이웃들이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다 온 건가요? 어디 보자. 생선 가게 부부가 아직 안 왔네요. 자, 생선 가게 부부 등장이요. 자, 여기 생선회도 푸짐하게 갖고 왔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30여 명의 사람들이 술과 안주를 손에 들고 차례차례 모여들어 가게 안의 분위기는 들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번 테이블의 유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입으로 말은 안 해도 아마 금년에도 이번 테이블에 손님을 맞지 못한 채로 신년을 맞이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사람들은 섣달 금음날 10시 전용 예약석은 비워둔 채 비좁은 자리에 몸을 좁히고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동을 먹는 사람, 술을 마시는 사람, 서로 가져온 요리에 손을 뻗는 사람, 카운터 안에 들어가 돕고 있는 사람, 냉장고를 열고 뭔가를 꺼내는 사람 등등으로 가게 안은 떠들썩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시 반이 지났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자 사람들 시선이 일제히 입구로 향하며 동시에 그들은 이야기를 멈췄습니다. 코트를 손에 든 정장 차림의 두 청년이 가게 안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러자 사람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 다시 시끄러워졌습니다. 손님 죄송합니다. 지금 가게는 10,000원이어서요. 그때였습니다. 전통옷을 곱게 차려입은 부인이 깊이 머리를 숙이고 들어와서는 두 청년 사이에 서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 우동 3인분입니다만 괜찮겠습니까? 여보! 여주인은 넋이 나간 표정으로 새 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10몇 년의 세월을 순식간에 밀어젖히고 그날의 젊은 엄마와 어린 두 아들의 모습이 여주인의 눈앞에 생생하게 펼쳐진 것이죠. 저 우동 1인분만 괜찮겠습니까? 우동 참 맛있다. 엄마, 내년에도 우리 여기서 우동 먹어요. 여주인은 그들 세 사람이 누구인가를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주인도 카운터 안에서 눈을 크게 뜨고 방금 들어온 세 사람과 아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14년 전 섣달 금은밤 어머니와 함께 1인분의 우동을 주문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한 그릇의 우동에 용기를 얻어 세 사람이 손을 맞잡고 열심히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은 몇 년 후 외가가 있는 시가현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저는 금년에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해서 대학병원 소아과 병아리 의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4월부터 이 근처 종합병원에서 근무하게 됐습니다. 그 병원에 인사도 하고 아버님 묘에도 들릴 겸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동생은 우동집 주인은 되지 못했습니다만 은행에 다니고 있습니다. 동생과 제가 상의한 끝에 지금까지 인생 중에 가장 사치스러운 것을 계획했습니다. 그것은 섣달 금음날 어머님을 모시고 북회정을 찾아와 3인분의 우동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이 봐요 여주인 아줌마 뭐 하고 있어요? 지난 10년간 이 날을 위해 준비해놓고 기다린 예약석이 있잖아요. 어서 안내해요. 어서요. 아, 그래요. 어서 안내해요. 예, 잘 오셨어요. 자, 어서요. 어서 이리 오세요. 이번 테이블 우동 3인분. 예, 우동 3인분. 환성과 박수가 터지는 가게 밖에서는 조금 전까지 흩날리던 눈발도 그치고 갓 내린 눈에 반사되어 비친 북해정이라고 쓰인 간판은 한 발 앞서 불러 제치는 정월의 바람에 휘날리고 있었습니다.